안녕하십니까. 오늘 SQLD 문제풀이 특강 한종구 마스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핵심 요약 정리했던 거, 그걸 바탕으로 핵심 요약을 정리했으면 이번 시간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제 또 문제를 풀면서 공부가 아마 조금씩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 문제풀이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데이터 모델링에 의해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틀린 거 고르는 거, 그냥 대충 보시면, 보기 보시다가 정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거 찍고 끝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시스템 구현만을 위해 진행하는 사전 단계 작업으로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미가 있다. 모델링이 그렇다는 얘기죠. 시스템 구현만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전 단계 작업은 아니고,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시스템 구현을 하기 위한 이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답일 것 같고요. 현실 세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 표현하는 추상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 공부했던 거,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 공부했던 거 있죠. 복잡한 현실을 제한된 언어나 표기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애매모호함을 배제하고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도록 정확한 현상을 기술하는 정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쉽죠. 여러분들 1과목은 일단 다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문제도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어요.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링의 유의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데이터 모델이 수시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동차와 배를 팔고 있었는데, 이젠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행기를 더 팔아야겠다. 이런 사소한 업무 변화. 사실 비행기가 사소하진 않겠지만, 네. 아니면 소주나 맥주를 팔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스키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라든지 이런 사소한 업무 변화에도 데이터 모델링이 수시로 변경이 된다는 건 데이터 모델이 유연하지 않게 설계가 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유지보수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해서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 혹은 프로세스의 작은 변화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다. 이거는 비유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ER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틀린 거,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ERD 먼저 보실게요. 고객 테이블이 있고 주문 테이블이 있습니다. 엔터티가 있는데, 자, 이렇게 네모 박스 되어 있는 거 이거 뭐죠? 이거는 이 고객 테이블의 PK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얘가 PK, 기본 키다. 자, 고객 번호가 있고, 그러면 어떤 고객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엔터티가 되겠죠. 주문 엔터티.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뭐죠? 0, 5R, 1이라는 뜻이죠. 물론 1은 아니지만, 다가 될 수도 있지만, 0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의 아이디가 여기 주문 테이블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여기에 이제 까마귀 발이 있죠. 까마귀 발은 뭐죠? 다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의 주문은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나의 주문은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주문에 고객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안 되겠죠? 얘는 FK이기도 하고 기본키 PK이기도 합니다. PK의 우리 기본적인 의미 난 널 있죠? 예. 난 널이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하나의 주문은 반드시 하나의 고객에 의해서 주문이 된다. 그렇죠? 하나의 고객은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거? 이 동그라미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그죠? 한 명의 고객은 여러 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쌓이는 거죠, 주문이. 자, 엔터티에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애매하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 나왔습니다. 자, 1번 현업의 업무 용어를 사용하여 업무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현업의 업무 용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A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도 A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가능하면 약어를 사용해서 엔터티 이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 엔터티는 자연어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데이터베이스 일 좀 해봤는데 다 약어로 돼 있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약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자연어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엔터티는 유일한 이름 당연하죠. 엔터티가 생성되는 의미대로 자연스럽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아래에서 정규화 수행한 정규화 작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필요한 정규화 작업은 연속적으로 수행이 될 거다.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수행이 될 건데 어떤 정규화 작업이 지금 필요한지. 자, 변경 전, 변경 후로 나눌 수 있고 변경 전은 지금 주문 번호가 있고, 그죠? PK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주문 번호와 주문 상품 코드 PK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다로 연결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고, 자, 가만히 보니까 주문 상품 코드에 상품 코드 있고 상품명 있고 상품 가격 있죠. 우리가 함수적 종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적 종속. 함수적 종속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면 얘는 곱하기 3 하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그러면 3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6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7이 들어가면 3, 7이 2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이런 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왜 함수가 갑자기 왜 나오냐. 자, 상품 코드가 만약에 100이다. 100이면 주문 상품은 뭐 예를 들어 아이폰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문 상품이 아이폰인 거는 상품 코드가 뭐다? 100인 거죠. 그리고 그 주문 가격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얘네 두 컬럼은 주문 상품 코드의 함수적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함수적 종속을 이런 식으로 따로 빼낼 수가 있어요. 빼내면 이 주문 상품 테이블은 되게 많아지겠죠, 데이터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도 아이폰을 사고 쟤도 아이폰을 사고 어떤 사람도 아이폰을 사면 살 때마다 이 구조면 아이폰 계속 쌓일 거고 글씨가 물론 상품 코드 100도 계속 쌓일 거고 상품 가격 100만 원도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뭐 100, 아이폰,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는 100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FK로.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 이제 함수적 종속성을 제거한다. 그래서 뭐 답은 2차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설명에 나타내는 데이터 모델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주문이라는 엔터티가 있을 때 상품 가격이라는 속성 값의 범위는 100에서 1000 사이의 실수 값이며, 자, 상품 가격이라는 속성을 만들었는데 주문 엔터티에 그 범위가 100에서 1000 사이래요. 실수 값으로. 그리고 제품명이라는 속성은 길이가 12자리인 문자열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내용?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자, 도메인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얼만큼의 크기로 저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상에 어떤 테이블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가 저장이 되어 있고, 용어사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용어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용어사전. 속성사전은 속성에 대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게 속성사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대1, 1대-n과 같이 두 엔터티 간의 관계에서 참여자 수를 나타내는 거. 자, 참여자 수. 우리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관계차수. 예,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관계차수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참여자 수는 관계차수다. 자, 정규화와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또 적절하지 않은 것 나왔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 번씩 볼게요. 정규화를 수행하면 중복 속성을 제거해서 용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우리 아이폰이랑 100 했던 거 있죠? 100만 원. 그것처럼 중복돼서 여러 개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지 않게끔 따로 빼두는 게 그게 정규화 내용입니다.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면 조회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받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빨라지지 않아요. 예,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2번인 것 같고요. 반정규화가 조회 성능을 항상 향상시키는 건 아니고 때로는 정규화에 의해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화 수행 시 데이터 처리 성능이 향상된다. 일반적으로라는 게 붙어있죠. 그래서 정규화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데이터 처리 성능이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관계,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관계와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조인이란 식별자를 상속하고 상속된 속성을 매핑키로 활용해서, 그죠? 부모에게서 상속받아서 매핑키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걸 의미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select B. 고객명 from 주문 A, 고객 B. 자, 고객 A와 고객 B를 오라클 문법이죠, 이거. 오라클 조인 문법이죠. 고객 번호로 조인 키를 사용해서 조인을 했고, 그리고 B의 고객명을 출력을 했어요. 이 쿼리에서 조인 키는 고객 번호이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 여기 짝대기가 하나 없네요. 맺는다는 것은 식별자를 상속시키고 해당 식별자를 매핑키로 활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해 보겠다. 맞죠? 자, 부모의 식별자를 자식의 일반 속성으로 상속하면 식별관계가 아니라 비식별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식별자를 자식의 식별자에 포함하면 비식별관계가 아니라 식별관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수강 엔터티를 만들었어요. 이에 해당하는 정규형과 정규화의 대상으로. 자, 정규형이라는 건 지금 이게 어떻게 정규화가 되어 있냐라는 거고, 정규화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정규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함수적 종속성은 학번이랑 과목 코드를 합치니까 성적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의 성적을 저장한 테이블이라는 거죠. 자, 학번 과목 코드가 PK니까 여기에 대한 함수적 종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번은 지도 교수명, 얘는 지도 교수명을 찾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학번은 또 학과명을 따라가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어떻게? 아까 같이 함수적 종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과목이 있고, 그리고 죄송해요. 자, 학번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PK로 해서 일반 속성의 지도 교수 학과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학번을 가지고. 그리고 옆에 똑같이 학번 과목 코드를 PK로 한
성적이 일반 컬럼으로 있는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교화를 해줘야 돼요. 이거 무슨 정교화? 함수적 종속성을 제거해주는 2차 정교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거 pK가 잡혀있고 이런 거 보니까 1차 정교화는 되어 있고 정교형이고 2차 정교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2과목이네요 벌써. 자, 1과목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네, 2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목 아래에서 빈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 우리 적절한 것, 부적절한 것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아 그거 잘못 봤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하는 습관 한 번씩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자, 인서트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한다. 그죠? 그리고 기억은 입력한 정보 중 잘못 입력되거나 변경이 필요해서 정보를 수정할 때, 수정 뭐죠?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 혹시나 해서 알터는 뭐죠? DDL. DDL인데 어떤 테이블이나 객체를 수정하는 거. 그리고 셀렉트는 조회하는 거. 그리고 리보크는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 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프롬절이 없는 문장 셀렉트 콜 콤마 콜 2는 에러 없이 수행된다. 프롬절이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틀렸어요. 디스팅트 옵션을 통해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한 건으로 처리해 출력해 줄 수 있다. 그죠? 유니크하게 볼 수 있죠. 웨어절은 필수가 아니므로 생략 가능하다. 웨어절이 없어도 실행이 가능은 하죠. 셀렉트 리스트에 서브쿼리가 사용될 수 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의 SQL 문을 실행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게 SQL 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볼 때는 그냥 라인별로 한 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select, depth, no, 콤마 띄우고 라운드 해주고 이건 마이너스 3이니까 보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죠. 봤더니 에버리지가 들어있네요. 에버리지 쌀. 자, 그러니까 에버리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그룹 바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밑에 그룹 바이 뎁트 애노로 그룹 바이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프롬절은 보니까 EMP. 요거까지 다 괜찮아요. 웨어절, 에버리지, 쌀은 3000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 문제죠? 어디가 틀렸죠? 당연히 맞지 않나요? 웨어절에는 직계 함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룹 바이 사용할 때. 예, 웨어절에 직계 함수가 올 수 없고, 웨어절에는, 웨어는 그룹 바이를 하기 전에, 아직 그룹 바이를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왜 그런 조건을 줄 수 없어요. 이 직계 함수를 통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쌀이라고 했으면 실행 가능한 경우였겠지만, 그룹 바이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제거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룹 바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에러가 된다. 그러니까 그룹 바이 이후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인데, 그룹 바이 이후에 뭔가 조건을 주고 싶다? 그러면 해빙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의 SQL의 수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죠. 자, sum 발2를 sum 해봐요. 이렇게 sum 하면 50, 10 해서 60이죠.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60. sum 발3 20, 10, 30. 두 개 더 하면 90이네요. 그죠? 그리고 sum 발2 60이죠. 이거 60, 30인데, 자, 웨어절이 있어요. 발1이 0보다 커야 돼. 자, 발1이 0보다 크죠? 발1이 0보다 큰가요? 널이니까 이거 안 되죠? 조건 비교가. 0이 0보다 큰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요 위에 것만이에요. 위에 줄, 한 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2를 썸하면 널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널이에요, 널.
그럼 이게 얘는 널이 됐네요. 그죠? 널이 됐고, 그러면 썸 발 3 하니까 20. 왜 널이냐? 널이라서 널인 게 아니라 널은 직계함수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잖아요. 그럼 얘를 제외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널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발 3 하면 20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20이죠. 예, 20. 널 더하기 20은 위에 거죠. 20. 널 더하기 20은 20이 아니라 널이 됩니다. 자, 널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건 어떤 수를 곱하건 무조건 널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건 보니까 발 is not null이 돼 있네요. 발 is not null. 난 널인 애는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럼 위에 줄, 아래 줄, 두 줄로 하는 거예요. 자, 썸 발투 했더니 널이랑 10이랑 있으니까 얘는 10. 그리고 이 두 줄만 하는 거니까 얘는 20. 10 더하기 20은 30 되겠죠? 그러면 90, 널 30. 얘밖에 없네요. 마지막 건 60이 나올 겁니다. 발 이제 널인 거. 그러면은 얘 가운데 있는 라인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제. 아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런 테이블이 있고요. create 테이블 서비스. 자, 서비스 번호랑 서비스명 게시일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거. 이런 문제에서 잘 봐야 되는 건 이게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 도메인이 뭔지, 그 다음에 낫널인지 널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SQL 서버에서 니은과 같이 insert into service values 해가지고 999 싱글 코테이션 있죠. 그러면 얘는 문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땡땡 들어갔고, 20 이렇게 날짜 들어갔어요. 날짜 들어갔어. 그러면 insert 했어요. 같이 입력하고 리을과 같이 조회했을 때 리을 select asta from service where 서비스명 is null 이라고 조회를 했을 때 조회되지 않는다. 자, SQL 서버에서 지금 서비스명이 뭐죠? 두 번째,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건데 얘로 넣었을 때 서비스명이 is null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null로 인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 1번 내용은. 자, 조회되지 않는다. 조회되지 않습니다. SQL 서버에서는 땡깡땡깡 하면은 싱글 코테이션만 2개 연속으로 찍으면 얘는 그냥 이 데이터예요. 얘는 공백도 아니고요. 그리고 빈칸도 아니고 널도 아닙니다. 그냥 이 공백이 없는 공백 데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넣으면 이거는 널이 됩니다. 네. 자, 밑에 거 읽어보시면 아마 널이 된다는 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오라클에서 니은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게 틀린 내용이겠죠? 니은과 같이 오라클에서 입력하고 디귿과 같이 조회했을 때 이것과 같이 조회했을 때 조회된다? 안 되겠죠. 예, 오라클에서는 얘는 널이에요. 널이기 때문에 서비스명 is null이라고 니을과 같이 조회해야 조회가 됩니다. 오라클에서는. 자, 다음 문제. 그룹 바이와 해빙절에 대한 설명. 얘네 친구죠. 항상 같이 다녀요. 얘 친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자, 직계함수의 통계 정보는 널 값을 가진 행을 포함해서 자, 적절한 것인가? 수행을 한다. 널 값은 직계함수에서 데이터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룹 바이 절에서 셀렉트 절과 같이 알리아스명을 사용할 수 없다. 해빙절은 일반적으로 그룹 바이 절 뒤에 위치한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 해빙절은 그룹 바이 뒤에 위치를 하게 되죠. 직계함수는 웨어절에도 올 수 없다. 우리 아까 봤죠. 네,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아래의 기읍과 니은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다고 했을 때 기역에 들어가는 내용. 자, 일단 가를 알아야 우리가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게 들어갔는지. 자, case when location은 뉴욕이야. 뉴욕일 때 뉴욕이면 east라는 걸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etc를 출력해 하고 끝났어요. 케이스문이.
자,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케이스 when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케이스 컬럼 when으로 시작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케이스 컬럼 when. 로케이션이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로케이션이 뉴욕이면 이스트를 출력하고 아니면 ETC를 출력해라. 그리고 끝.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케이스 when 로케이션 is. 여기는 is가 틀린 거예요. 예. is가 아니라 이 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똑같죠. 케이스 로케이션 when 뉴욕이면 then east를 출력하고 갑자기 디폴트가 나와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디폴트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이거는 아예 잘못된 거. 예, 그리고 디코드 로케이션이 이스트면 뉴욕을 출력해라. 거꾸로죠. 로케이션이 뉴욕이면 이스트가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ETC고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어야 같은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실행 결과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이거 보니까 우리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셀렉트절을 먼저 봐요. dname, location, depth, NO를 출력하는지 다. 결과가 다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2번 또 dname, location, depth, NO를 출력해요. 하지만 알리아스를 넣었죠. dname에 depth라는 알리아스, location에 area라는 알리아스를 넣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게 콤마입니다. 콤마. 네. 콤마예요. 여기도 콤마고요. 자, 그리고 3번 또 dname, location, 알리아스가 있지만 location 나왔고 depth NO. dname, location, depth NO 똑같네요. 그럼 오토바이가 다르겠죠. 예. 오토바이 보니까 dname, location, depth NO를 descending 했어요. descending. 예, 내림차순이죠. descending은 내림차순. 자, 그리고 2번 보니까 depth를 descending 했어요. 얘랑 결과가 다르겠죠, 일단. 그죠? dname 얘는 오름차순, 얘는 내림차순이니까. 그 다음 거 보면 알겠네요. 그 다음 거 보니까 1이라고 돼 있어요, 콤마. 자, 1은 뭐죠? 오토바이에 왜 갑자기 숫자가 나오죠? 컬럼이 아니라. 셀렉트 절의 출력 순서를 숫자로 적으면 그걸 기준으로 조회가 됩니다. 정렬이 됩니다, 오토바이에. 그래서 1을 적었기 때문에 1은 dname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면 셀렉트 절에 첫 번째로 오는 게 dname이니까. 이거를 디센딩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얘만 디센딩으로 나오니까. 그죠? 나머지 이것도 보면 똑같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전에 있는 알리아스를 쓰건, 그죠? 아니면 숫자를 쓰건,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제 디센딩이 잘 붙어 있는지, 나머지는 끝에 다 디센딩이 있겠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SQL의 실행 결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라운드 4.875 콤마 2죠. 그러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는데 여기서 반올림 해라. 88이 나오겠네요. 네. 맞고요. 랭스 코리안 이거 세 보면 6개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포맷 이거를 이런 형태로 출력해줘 하니까 이런 형태로 출력을 했어요. 하이픈까지 딱 찍어서 출력을 해줬고, 자, 서브스트링 사우스 걸 띄우고 코리아예요. 여기서 8번째부터 4개를 출력해줘. 8번째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 6, 7, 8. 8은 5예요, 5. 5부터 4개. OREA. 다르죠? 그러면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다음 문제. 아래의 SQL 수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거 보니까, 자, 일단 요 테이블이 있고, 요 SQL을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룹 바이를 먼저 보게 됐어요, 저는. 프롬은 일단 뭐 당연히 이걸 테니까 원래 프롬절부터 봐야 되는데, 프롬 이거 보고 그룹 바이 콜 B로 돼 있죠. 콜 B. 콜 B를 보니까 얘네요. 얘로 그룹 바이를 했어요.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콜 B를 출력을 바로 하죠. 예.
그러면 맨 앞에 콜비가 나와야 되는 건 맞고, 자, 그룹 바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갓끼리 묶는 거죠.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묶고, 널 또 하나 묶어주고. 네. 그래서 가나다 널이 나오는 게 일단 맞습니다. 가나다 널. 얘 맞고요. 가나다, 얘 틀렸어요. 얘 가나다 널 맞고요.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랑 그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콜 A1을 보면 널 135. 널 135. 이거 뭐 똑같으니까 맞겠죠. 콜 A2를 보면 널 135, 널 135. 이것도 맞네요. 자, 썸 AC를 보니까 널 635, 3635. 이게 3이냐 널이냐의 차이입니다. 예. 널일 때, 데이터가 널일 때, 콜비의 데이터가 널일 때, 이 네 번째 컬럼, 이거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얘가 널일 때 이거죠. 이 데이터에서, 여기에서 콜 A와 콜 C를 더하는 거. 콜 A와 콜 C. 널과 3을 더하는 거네요. 널과 3을 더하면 널. 그죠? 널을 썸한 건 널. 그죠? 그러면은 널인 애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우리 시간 내에 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SQLD 시험에서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시간 때문에 놓치고 계세요. 문제를.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보기 중 오류가 발생하는 SQL은 무엇인가? 첫 번째 거 보니까 셀렉트 지역. 뭐 썸이 나온 거 보니까 그룹 바이가 나오겠네요. 지역으로 그룹 바이 했고 잘 됐고요. 얘는 그걸로 나와야죠. 예, 직계함수로 나와야 되고 보니까 오더 바이 연 DSC 디센딩 했네요. 연으로. 자, 여기서 그룹 바이 표현식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룹 바이 지역이라는 게 나왔으면 얘만 그냥 가서 쓸 수 있습니다. 셀렉트전에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이런 직계함수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더바이도 당연히 직계함수가 왔어야죠. 연도. 자, 지역으로 다 묶어놨는데 그걸 연으로 또 어떻게 정렬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정렬이 안 되겠죠. 자, 나머지 SQL들 보면 여기서 지역으로 그룹 바이를 했는데 매출 금액으로 얘는 왜 매출 금액이에요? 얘도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얘는 썸 매출 금액을 한 거를 알리아스로 이렇게 줬잖아요. 매출 금액으로. 그래서 얘는 알리아스로 인식을 해서 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걸로 오더바이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뭐 그룹바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되는 거고 얘는 그룹바이, 해빙에다가 조건 잘 썼죠. 직계함수 조건. 오더바이도 직계함수로 했죠.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오류 없이.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모델에서 설명을 참고한 가장 적절한 SQL. 자, 이 설명을 보고 모델을 보고 우리 SQL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를 보셔야 돼요. 자, 모델 먼저 볼게요. 고객 있고요. 고객에서 고객이 고객한테 추천하는 컨텐츠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날에 어떤 누구에게 추천하느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컨텐츠 아이디 별로 어떤 컨텐츠들이 저장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객은 비선호 컨텐츠를 등록 일시. 어떤 일시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테이블들이에요. 자, 우리는 매일 배치 작업을 통해서 고객에게 추천할 컨텐츠를 생성하고 고객에게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자, 추천 컨텐츠 엔터티에서 언제 추천을 해야 되는지, 언제 추천을 해야 돼요. 추천 컨텐츠 엔터티에서. 언제 추천을 해야 되는지. 추천 대상 일자가 있죠. 예. 추천 대상 일자가 있어 해당 일자에만 컨텐츠를 추천해야 되고 또한 고객이 컨텐츠를 추천받았을 때 선호하는 컨텐츠가 아닌 경우 고객이 비선호 컨텐츠를 분류하여 더 이상 추천받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선호 컨텐츠에 있는 엔터티에 등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추천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 자, 여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결과 나오죠. 보기가 나오죠. 나오는데 일단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자, 비선호 컨텐츠의 경우에 추천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로직에 SQL에 집어넣었는지를 보려면, 여기 보시면, 안 되네요. 여기 보시면, not exist 있죠. not exist가 어떤 거를, 자, 비선호 컨텐츠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을 not exist를 통해서 거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컨텐츠 아이디면 출력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니까 고객이랑 고객끼리만 묶었네요. 비선호 컨텐츠에 있는 고객이랑 그 다음에 X는 비선호 컨텐츠에 있는 고객이고 B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추천 컨텐츠에 있는 고객이네요. 자, 비선호 컨텐츠를 추천 컨텐츠에서 제외하고 출력을 하는 거죠. not exist. 일단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여기랑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 not exist가 없고, 여기에서는 write outer join으로 해가지고 비선호 컨텐츠를 오른쪽 write outer join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 일단 넘어가고 4번 같은 경우는 not exist네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도 B죠. B 갔더니 추천 컨텐츠. 똑같아요, 쟤랑. 똑같은 데서 이제 추천 컨텐츠에서 이 비선호 컨텐츠에 나와 있지 않은 애들만 출력을 할 건데 여기에 보니까 고객 아이디와 컨텐츠 아이디를 같이 묶었어요. 얘는 고객 아이디만 묶고. 이렇게 하면 고객 아이디만 묶으면 고객이 묶여 하나라도 등록을 해버리면 모든 게 다 추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선호하는 컨텐츠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건이 2개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단 이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거 보면 해당 일자에만 컨텐츠를 추천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일자에만 받아야 된다는 로직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추천 대상 일자가 어떤 날이다. 오늘이다. 오늘 것만 추천을 해라. B니까 추천 컨텐츠죠. 여기에서 오늘 것만 추천을 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같이 뭔가 그거는 제외하고 뭔가 데이터를 출력해야 돼. 아니면 거기에 있는 건 꼭 포함해야 돼. 라고 한다면 exist와 not exist가 나온다는 거 미리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래 두 SQL이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다고 가정하면 빈칸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니까 그럼 1번이 2번이랑 같으려면 2번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인 거죠. 1번 보니까 얘는 오라클 문법입니다. 프롬절에 콤마로 테이블이 이어져 있는 경우 EMP랑 depth죠. 그래서 얘는 오라클 문법인데 오라클 문법에서 조건절이 없네요. 보통 웨어절에 조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건절이 없는 오라클 문법의 조인이면 얘는 카티션 곱 또는 크로스 조인이라고 하죠. 크로스 조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크로스 조인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QL 실행 결과로 알맞은 거. 자, 테이블 A가 있고 테이블 B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있네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보이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모두 다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A가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일단 다 출력,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전부 다 나와야 되고 밑에 웨어절이 없죠. 웨어절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출력이에요. 자, 그러면 온절에 보니까 A.C1이랑 B.C1이 같다. 이게 똑같은 애들이 조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C, D가 다 있네요. 그럼 얘는 다 출력이 되겠네요. 출력이 되는데 B에 있는 C2의 값이 between A and B, between 1 and 3이기 때문에 1과 3 사이여야 한다. 자, 1과 3 사이에서 1과 3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와 3이 포함이 되니까 4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오른쪽에 가서 붙는 거예요. BC, 그러니까 BC 2, 3이 여기에 BC 2, 3 이렇게 조인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 2, A, B, C, D, E, A, B, C, D, E 맞고 얘네는 안 되고 1, 2, 3, 4, 5 출력이 됐고 얘네 출력이 돼. BC 2, 3 BC 2, 3 출력됐고 나머지는 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D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거 4 얘는 이 비틴 조건 때문에 안 나와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자, 다음 문제. 아래의 오라클 SQL을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 안시 표준 구문으로 변경을 할 때. 자, 이거 오라클 SQL 문법이에요. 딱 보니까 조인 있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 있죠. 레프트 아우터 조인, 아우터 조인 있죠. 자, 아우터 조인이면 일단 B 쪽에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A를 왼쪽에다 두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A가 오른쪽에 있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있고 왼쪽에 A가 있는 거. 레프트 아우터 조인 있고 왼쪽에 오케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 왼쪽 오른 얘도 맞고요. 얘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땡. 자,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고요. 요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조인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자, 게시판 아이디 정답 게시판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맞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오더 바이는 A 자 어떻게 돼 있었죠? 게시판 아이디로 오더 바이 있고 그 그룹 바이는 게시판 아이디 게시판 명으로 했어요. 자, 그룹 바이 게시판 아이디 우리 이건 아까 틀렸었죠. 게시판 명, 게시판 아이디, 게시판 이것도 맞고. 네. 그래서 조건은 보니까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 온 조건에 사용 여부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온 조건에 사용 여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사용 여부가 where절로 빠져 있고요. 네. 여기에는 비조건이 온 안에 들어가 있고 사용 여부만 where절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우터 조인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조건을 준 거예요. AND랑 AND로. 이미 조인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삭제 여부와 사용 여부에 대한 조건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온 다음에 조인이 끝나고 조건을 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를 잘못 봤어요. 여기에 플러스가 붙어 있죠. 삭제 여부에. 삭제 여부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온 안에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온 안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용 여부가 바깥의 웨어절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봤습니다. 이 플러스를. 그래서 이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아우터 조인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 아우터 조인 조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플러스가 온절로 들어간 이게 제대로 된 안시 SQL 형태로 변환한 SQL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set 오퍼레이터 중에서 수학의 교집합과 같은 기능을 하는 연산자로 적절한 것, 우리 적절한 것, 동그라미 치기로 했죠. 자, 유니온은 위아래 붙이는 거죠, 그냥. 붙이고, 뭐죠? 유니온이니까, 그냥 유니온이니까 중복 제거하고 정렬하고. 마이너스는 차집합. 그리고 인터섹터가 교집합이고, except가 차집합이죠, 역시.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를 참고할 때 SQL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 예. 자, 여기 문제 보시면, 자, 프롬절 밑에 서브 쿼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서브 쿼리. 서브 쿼리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테이블 A에 있는 것과 테이블 B에 있는 걸 먼저 유니온 오를 합니다. 유니온 오는 얘 더하기 얘예요. 그냥 이렇게 더하면 돼요. A와 B를 더하면 이거 그대로 합친 거. 그러면 행이 6개인 상태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유니온 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요까지예요. 얘네들까지 다 유니온 오를 한 거고, 이젠 유니온 하는 거예요. 유니온 할 건데 얘는 테이블 A랑 해요. 테이블 A가 다시 와서 아까 있던 그 6개로, 자, 제가 콜 1만 쓸게요. 왜냐면 콜 2랑 콜 1이 값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게 AA, A1, AB, A2, 여기도 AA, A1, AB, A2이기 때문에 같죠. 콜 1만 우리가 지금 유니온 5를 하면은 AA, AB, AA, AB, AC, AD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거기에다가 다시 테이블 A를 유니온 하는 거죠. 그러면 AA, AB를 유니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니온은 아래의 덩어리와 위에 있는 덩어리를 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하나만 남기는 거잖아요. 자, AA, 여기 보니까 AA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위에 2개 다 지울게요. 중복을 제거할 거니까. 얘만 남아있어, 하나만. AB도 AB, AB 2개 있어요. 중복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얘만 남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AC, AD, AA, AB가 남는 거예요. 이 서브 쿼리에서. 거기에서 그룹 바이 콜 AB. 그룹 바이 콜 AB를 하니까 AA, AB, AC, AD가 있는 거. 자, 일단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정답이고요. 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A1, 2, 3, 4, A1, 2, 3, 4, A1, 2, 3. 이것도 다 똑같네요. 자, 카운트. 우리 지금 데이터 4개밖에 없어요. 4개,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1, 1, 1, 1인 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를 하는 거죠. 예. 카운트를 한 결과. 여기에선 유니온 오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유니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SQL을 수행할 경우 정렬 순서상 세 번째에 표시될 값은 무엇인가? 자, 보니까 이건 뭐죠? 계층형 쿼리죠. 우리 스타트 위드부터 보시면 돼요. 스타트 위드 C2 is null. 그럼 얘부터 시작이에요. 얘부터 시작인데 지금 피리어가 여기에 있죠. C1에 있고 C2로 가는 거죠. 자, is null이니까 1 null 이렇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부터 일단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A가 출력이 됐고요. 자, 근데 지금 셀렉트에서는 C3만 쓰기 때문에 얘네가 출력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A만 쓸게요. A가 출력이 됐고요. 얘가 이젠 가서 1이 가서 여기서 찾는 거죠. 1을 찾으니까 이 2개 B와 C가 나와요. 자, B, C 나왔고 그런 다음에 2번과 3번을 여기서 찾아야죠. C2에서. 그럼 2번만 있으니까 얘가 나오는 거죠. D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자, A, B, C, D가 나왔는데 오더 시블링즈 바이죠. 시블링즈 바이는 이렇게 쭉쭉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C3DESC예요. C3DESC. 디센딩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A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일단 얘부터 시작이니까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 뎁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뎁스는 2번과 3번. 그러니까 즉 B와 C인데 B, C 중에 디센딩이니까 C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와요. 그죠? 디센딩이기 때문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B는 또 D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 들어간 D가 여기에 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A, C, B, D 순서대로 출력이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층형 질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SQL 서버에서 MS SQL 얘기하는 거죠. 계층형 질의문은 CTE를 재기 호출함으로써 계층형 구조를 전개한다. 맞습니다. 자, SQL 서버에서 계층형 질의문은 앵커 멤버를 실행하여 기본 결과 집합을 만들고 재기 멤버를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돼요, SQL 서버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커넥트 바이 같은 그런 걸로 계층형 전용 쿼리로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안 돼요. 자, 오라클의 계층형 질의문에서 filial 키워드는 커넥트 바이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filial 자식 이꼴 부모 형태로 사용하면 순방향 전개로 수행된다. 그죠? 오라클의 계층형 질의문에서 where절은 모든 전개를 진행한 이후 필터 조건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데 활용이 된다는 아니죠. 자, 모든 전개를 진행한 이후가 틀렸습니다. 모든 전개를 진행하기 전에 조건을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추출해서 그 다음에 전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브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단일행 서브쿼리는 메인 서브쿼리의 결과가 항상 한 건 이하인 서브쿼리로 in과 all 등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단일행 서브쿼리인데 그죠? 한 건 이하의 서브쿼리죠. 근데 in과 all을 사용한다? 아니죠. 이꼴이나 크다 작다를 사용하여야 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연관 서브쿼리는 주로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연관 서브쿼리는 주로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연관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데에 목적이 있죠. 그리고 이건 그래서 틀렸어요. 다중행 서브쿼리 비교 연산자는 단일행 서브쿼리의 비교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중행 서브쿼리의 비교 연산자를 자, 다중행 서브쿼리 비교 연산자, 단일행 서브쿼리 비교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 있죠. 네. in과 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하고요. 서브쿼리는 항상 메인 쿼리에서 읽힌 데이터에 대해서 서브쿼리에 해당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된다. 항상은 그러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스칼라 서브쿼리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다른 서브쿼리가 많기 때문에. 자, 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뷰는 복잡한 SQL을 아는 것이죠. 단순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테이블 구조가 변경되면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는 아닙니다. 네. 적절하지 않네요. 예, 응용 프로그램 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뷰는 단지 정의만을 갖고 있고 그죠? 실행 시점에 질의를 제작성에서 수행한다. 맞습니다. 뷰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뷰를 생성하는 기능, MView 같은 거, 기능하는 지원을 하는 DBMS도 있다. 맞습니다. 자, 아래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웨어절에 이제 쿼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얘 값으로 얘를 지금 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EMP 테이블에 있는 쌀 값, 어떤 연봉 데이터에 여기에 값을 비교를 하는데 자, 그룹 바이 뎁트 NO를 한다면 예를 들어 뎁트 NO가 1, 2, 3이 있으면 그룹 바이를 했으니까 세 건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뎁트 NO별 맥스 값을 출력하기 때문이죠. 여러 건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이꼴이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요. in이나 n이 뭐 이런 걸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나는 SQL이에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 부서별 최고 연봉 전부와 크거나 같은 연봉을 가진 사원을 출력하는 쿼리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했는데 n이가 들어갔죠. n이가 들어갔더니 얘 그룹 바이가 들어갔고요. 그룹 바이가 들어갔고 n이 이거는 이 내용이 아니죠. 예. 부서별 최고 연봉의 전부와 크거나 같은 연봉을 가진 사원을 출력하는 쿼리가 일단 아닙니다. 예, 잘못된 거고
적절한 건 맞죠? 부서별 최고 연봉보다 크거나 같은 사원을 출력한다. 출력하지 못하고 있어요. 얘는 에러가 날 거기 때문에. 자, 단일행 하위 질의에 2개 이상의 행위 리턴되었습니다라는 오류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단일행 연산자 비교하는 걸 썼기 때문에 얘는 행위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구조상 행위 하나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 행위 출력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아래를 참고할 때 SQL의 빈칸. 자, 여기 그룹 바이의 SQL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돼 있죠.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롤업에 대한 문제예요. 예. 롤업에 대한 문제인데 롤업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자, 롤업을 이렇게 쓰게 되면 자, deptNO와 잡에 대해서 직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deptNO에 대한 직계, 그 다음에 deptNO와 잡에 대한 직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없고 잡과 deptNO가 다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는 건 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이렇게 널처럼 비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보여야 되는데 롤업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지금 마지막에 하나만 이렇게 전체 집계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라서 보니까 잡과 deptNO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서 괄호가 2개인 거예요. 이렇게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묶을 때는 괄호를 2개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를 한꺼번에 이젠 그룹핑해서 하나만 쓴 것처럼 그룹핑해서 그 실행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다는 거. 예,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아래를 참고할 때 SQL 빈칸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무엇인가? 이 기억에 들어가는 거죠. 자, select depth, empno, 그 다음에 higher date, 그리고 쌀, 그런 다음에 얘는 쌀2, 그죠? 쌀2, 이렇게 있죠, 4개. 자, 보니까 뭐 외어절 같은 건 상관없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쌀1과 쌀2, 지금 쌀2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다? 우리가 리드와 레그가 있죠. 전 데이터, 후 데이터 갖고 오는 거.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드를 넣게 되면 후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1250이 여기로 오고 1500이 여기로 오고 1250이 일로 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얘는 레그 함수. 이거는 이 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 얘는 이 전 데이터가 얘이기 때문에 얘가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드와 레그 이런 것도 사실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실행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이 엠플로이 스키마뿐만 아니라 연관된 객체도 모두 삭제하는 거. 자, 보니까 드랍 스키마. 무서운 명령입니다. 네. 스키마 전체를 지운다니까. 스키마, 엠플로이라는 스키마를 삭제하는 건데 연관된 객체도 모두 지우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연관된 객체 모두 삭제. 이거는 무조건 캐스케이드로 가시면 됩니다. 캐스케이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연산자인 인터섹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적절한 것이죠. 여러 개의 SQL 문에 대한 교집합으로 중복된 행은 하나의 행으로 출력한다. 교집합.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개의 SQL 문의 결과에 대한 합집합. 합집합 뭐죠? 중복된 행 그대로 하는 합집합 유니온 올이죠. 유니온 올. 그리고 여러 개의 SQL 문의 결과에 대한 합집합 유니온인데 중복된 행 하나로 출력한다. 이거는 유니온. SQL 문 결과 간의 차집합. 차집합. 오라클에서 마이너스 아니면 오라클에서 마이너스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데이터 모델과 같은 테이블 및 PK 제약 조건을 생성하는 디테일 문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요런 거 보실 때, 자, DDL 문을 쓸 건데,
적절한 거를 찾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난널인지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PK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지금 프로드 아이디가 PK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I 표기법에서 샵은 PK를 의미하고요. 이 별 모양은 난 너를 의미합니다. 난 너를 의미하고 이 동그라미는 그냥 너를 의미를 합니다. 뒤에 데이터 타입은 써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맞는 거 뭐냐? 일단은 이렇게 보면 물론 저는 미리 보고 왔습니다만, 네. 자, 어떤 거냐면 PK 부분은 보시면 돼요. 일단 바차2 그리고 난널 이런 것들은 먼저 확인하세요. 바차2 10에 100에 난널 데이터 타입이었고 난널 그 다음에 이건 넘버 10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널 에이블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얘는 넘버 널이고 난널 맞고 넘버 10 그리고 얘는 난널 뭐 이런 게 없네요. 그죠? 얘는 그래서 일자 애초에 탈락. 그리고 얘도 난널 맞고 얘는 널 에이블. 그죠? 맞아요. 이런 건 일단 맞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add constraint primary key prod id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constraint pk 명 나오고 그다음 primary key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제약 조건 명이에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pk 이건 primary key를 지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을 써주고 얘 보니까 alter table 명 나오고 add primary key 하고 이 명이 써 있죠. 명이 써 있는데 on이죠. on이 틀렸어요. 예, 이 문법이 틀렸고 얘는 constraint 얘가 문법이 맞습니다. 얘 맞는 문법. 그다음에 얘도 틀린 문법. 얘는 add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constraint. 그냥 constraint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법 같은 거 뭐 사실 한 번 보고 다 알기는 어려워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생소하지 않도록 좀 몇 번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예, 마지막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트랜잭션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아래 보니까 트랜잭션 1번이 뭔가를 실행을 했어요. 업데이트 테이블에다가 콜2를 200으로 바꿨네요. 그죠? 근데 콜1이 A인 걸 200으로 바꿨어. 그 다음에 어떤 트랜잭션이 또 와서 얘를 300으로 바꿨어요. 300으로. 근데 내가 바꾸고 있을 때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막히지 않은 거죠. 안 막히고 그냥 접근해서 바꿔버리고 커밋까지 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가 커밋을 쳤더니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니까 300이 출력이 된 거고. 이럴 때는 이젠 고립성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isolation.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하나가 이렇게 실행이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이에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어야 되는데 얘가 접근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건 isolation, 고립성에 대한 문제가 된다. 테이블 생성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테이블명은 객체를 의미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적절한 이름을 사용하고 가능한 복수형을 권고한다. 복수형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컬럼 뒤에 데이터 유형은 꼭 지정되어야 한다. 예, 컬럼 뒤에 데이터 유형 꼭 지정이 돼야 되죠. 한 테이블 내에서 컬럼명은 중복될 수 있게 지정할 수 없다. 벤더에서 사전에 정의한 예약어도 쓸 수 있다. select, from 이런 거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아래 테이블에서 테이블 컬럼을 삭제할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안 쓰는 것 같아서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구문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 자, 테이블에서 컬럼을 삭제한다는 건 테이블을 수정한다는 의미예요. 수정하는 건 알터가 되겠죠. 예. 알터 테이블 emp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리무브 컬럼이냐 드랍 컬럼이냐인데 예, 이런 리무브 쓰지 않습니다. 드랍 컬럼이 맞아요. 네.
아래를 참고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SQL은 잠시만요. 네. 오류가 발생하는 SQL은 무엇인가? 네. 했을 때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board 여기에다가 인서트 할 건데 얘는 지금 이 values 앞에 가로가 없죠. 가로가 없을 때는 뒤에 있는 컬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테이블에 있는 컬럼 수만큼 데이터 입력이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데이터 타입 맞는지 봐야 돼요. 바차니까 근데 넘버를 넣어도 묵시적 형 변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얘는 문자 열 50개 안에 들어가죠. 얘는 문자 열 하나. 자, 잘 보셔야 돼요. 하나. 얘 Y. 그다음에 시스데이트 날짜 맞고 그다음에 얘는 문자열 100개. 그러니까 100짜리는 안 되죠. 얘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보드 셋 유즈YN이 n인 거. 예. 유즈yn이 n이네를 where 보드 아이디를 1로 업데이트 쳐라. 네. 실행되겠죠. 네. 그리고 insert into board. 보드에 보드 아이디와 보드 네임, 유즈yn, 보드 DESC. 4개네요. 그럼 뭐가 하나가 빠졌는데 보니까 레그 데이트가 없어요. 레그 데이트를 빼고 나머지 컬럼에다 데이터 넣고 싶은 거예요. 자, 100 문자열 100 맞죠? FAQ 바차 50 맞죠? 이거 Y 얘 유즈yn의 한 글자 맞죠? 얘 보드 DESC에 100글자 안에 들어가니까 예 됩니다. 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는 실패하는 SQL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레그 DT가 난 널이기 때문에 얘는 널을 넣으면 안 돼요. 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실행하면 레그 DT에는 레그 데이터에는 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되지 않아서 그래서 얘가 실패하는 SQL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래에서 테이블에서 승리 건수가 높은 순으로 3위까지 출력을 하는데 3위의 승리 건수가 동일한 팀이 있으면 다 함께 출력하기 위한 SQL로 적절한 거. 자, 요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라클에도 이런 기능이 없어요. 오라클에는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요. 3보다 작다.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무조건 3개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MS SQL에서는 우리 SQL 서버에서는 이렇게 탑 가로 열고 3 하면 3개가 출력이 되지만 with ties라고 쓰면 세 번째와 동일한 데이터들은 같이 함께 다 출력이 됩니다. 그 결과로서 승리 건수로서 같은 결과가 있으면 같이 출력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풀이 특강을 일단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문제 푸는데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예, 저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